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런 공식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봐봐. 먼저 처음 보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동거리라는 아하 진짜 알겠어요. 눈이 좋아서 다 봤어. 자, 여기 이동거리라는 개념과 변위라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그림을 좀 보여주면서 할게요. 봐봐요. 여기 A라는 위치와 B라는 위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름이 위치입니다. 위치. 자,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한번 갈 거야. 갈 건데 일직선상의 길이 없고요. 꾸불꾸불한 길이라서 여기 이 그림상으로는 빨간색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간 거예요. 갔습니다. 요 길의 길이를 쟀더니 10m였다고 쳐볼게요. 얘는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10m만큼 이동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동거리.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속시 공식에서 거리가 이동거리였던 거야. 우리 알고 있는 공식 먼저 적용합시다. 이게 거속시에서 이렇게 했잖아. 거속시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외웠죠? 이 거리가 사실 이동거리를 배웠던 거야. 그래서 이동거리는 익숙합니다. 이동거리가 뭔지는 알아. 실제 이동한 거리니까. 여기서는 이동한 거리가 10m가 이동한 거리야. 그런데 새로 배우는 개념은 뭐냐면 변위라는 개념이에요. 변위. 변위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암기할 거예요. 위치의 변화량.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간의 변화량을 구할 때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수학적으로 빼서 구하거든요. 뺀다는 건 그냥 중간 과정이 뭐 곡선인 거 다 필요 없이 직선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이 직선 거리를 변위라고 불러줘요. 저 인공위성에서 너 어디 있었어? A요. 너 어디로 갔어? B요. 오케이. 찍! 이렇게 간대요. 됐고. 일직선으로 긋는 걸 변위라고 한다는 거야. 재봤더니 5m밖에 안 됩니다. 변위는 항상 좀 손해봐요. 그죠? 대신에 잘 들어. 대신에 그래서 변이라는 개념은 항상 이동거리에 비해서는 작거나 최대 같을 수도 있어요. 왜? 직선 거리를 갔으면 이동거리나 변이가 같을 거 아니야? 직선 길을 갔으면, 그지? 그래서 항상 손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변이라는 녀석은 방향성이라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방향성. 화살표를 표현하는데 방향성이라는 물리량을 부여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동거리는 A에서 B로 가도 10m, B에서 A로 가도 10m라고 말을 하는데 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A에서 B로 5m 갔다라고 표현해요. 또는 B에서 A로 5m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까지 고려해 주는 게 변위라는 개념이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변이는 무엇이 있다? 방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변이는 방향성이 있어 라고 표현을 해요. 변이는 방향성이 있어. 자, 변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웠어요. 야, 변이는 이런 거구나.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구나 라는 거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좋아. 자, 원궤도를 따라서 운동하는 물체가 있을 때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잖아. 이동거리가 얼마냐면은 원의 둘레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죠? 이동거리는 원의 둘레만큼이야. 그런데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왔죠. 위치의 변화량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변이는 0입니다. 변이가 0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변이가 0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5m를 갔다가 3m를 돌아와. 전체 이동한 거리는 띵띵 8m가 이동한 거리인데 변이는 얼마다?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차이니까 여기가 변이거든요. 얼마? 2m가 변인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2m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변이는 오른쪽으로. 방향성 보이죠? 오른쪽으로 2m 갔습니다. 처음 여기서 여기로 갔으니까 오른쪽 2m다. 라고 써주는 겁니다. 방향성을 포함해서 써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별했다면 이제 속력과 속도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1번 끝났어요. 이동거리 변이 이렇게 구별해 준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속력과 속도도 구별을 해줄 겁니다. 자, 속력은 이게 속력 공식이야.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구하죠. 이게 이동거리 여기 나와 있어요.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구한다면 오늘 또 처음 배우는 개념은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라는 개념이 시간분의 변위로 속도를 배웁니다. 이 난고도 이제 여기가 시험 폼이라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가 위에 들어가게 돼요. 변위가 위에 들어갑니다. 속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속력 공식과 속도 공식이 다르다는 건 알겠어. 그쵸? 그런데 변위가 아까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었잖아. 그러면 속도도 역시 방향성을 가지는 물리량이 됩니다. 그러면 강의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마이너스 2를 플러스 2로 나누면 값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따라가서 이렇게 나오잖아. 얘가 마이너스이면 얘도 마이너스인 것처럼 얘가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면 그 결과값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가지는 물리량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기억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변위,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으로 변위와 속도가 방향성이라는 걸 가진 물리량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속력, 속도 공식이 다르구나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2번 속력, 속도 다르다. 끝났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가속도를 배울 건데 가속도는 자, 물체의 속력이 변하는 걸 가속도라고 표현을 해요. 가속도.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처음에 1m/s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1초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속력을 재봤더니 2m/s였어요. 얘는 그러면 속도가 더해지고 있죠? 속도가 더해지고 있죠? 이거를 더할 가짜를 써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자, 1초가 더 지났어. 1초가 더 지나서 그 다음에 속도를 다시 측정했더니 이번엔 3m/s였다는 겁니다. 얘는 그러면 속도가 얼마씩 더해지고 있을까요? 1m/s씩 더해지고 있죠. 몇 초마다? 1초마다 써줘야 돼. 1초마다 1m/s가 더해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구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가속도를 구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도 있어요. 2초 동안에 2가 증가했잖아. 그죠? 그렇게 구해도 괜찮아. 어쨌든 값은 어떻게 나와요? 1m/s 제곱. 제곱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왜 제곱이 나오는지 잠깐 보여줄게요. 1초 동안에 1m/s가 증가했죠. 이렇게 쓰는 거야. 퍼라는 개념은 요 분모 분자를 나누는 요 기호가 퍼로 들어가는 거거든. 1초는 1분의 1초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항의 곱 분의 외항의 곱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세크의 제곱분의 1m가 되어서 1m/s 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m/s 제곱이라는 단위가 딱 나오면 이거 가속도구만 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가속도구만 이거. 가속도의 단위가 왜 m/s 제곱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속도의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은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가 얼마나 변했니 하면 1 변했죠. 어떻게 알았어? 1에서 2 됐으니까요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한다?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가지고 1만큼 변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추워?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서 속도의 변화량을 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갈게. 가속도를 기호로 A라고 표현합니다.
아빠가 가속 페달을 밟아. 아빠 너무 빨라. 악셀 좀 그만 밟아. 그죠? 악셀레이트, 가속시키다 라는 뜻으로 가속도는 A라고 표현을 하고요. 시간은 T라고 표현을 하고 타임. 속도의 변화량은 속도는 velocity에서 V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V를 쓰고 있죠. 일반적인 V는 전압에서 사용하는 기호로 쓰고요. 운동 파트에서의 속도는 이렇게 약간 이탈릭체로 흘려서 V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변화량은 또 삼각형으로 표현해요. 이 삼각형이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이따 또 나올 거니까 이걸 잠깐 응용할게요. 이거를 속도의 변화량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것만 남기고 수학적으로 넘기면 AT가 됩니다. AT. 선생님,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거라면서요. 맞아! 그렇게도 구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가속도와 시간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둘을 곱하면 속도의 변화량을 알 수 있어. 다시 말하지만 물리는 공식을 변형하고 응용해서 그냥 써먹는 과목이야. 수학처럼. 속도의 변화량을 철학적으로 가속도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끌고 오고 시간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끌고 와서 둘을 곱하는 철학적 사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이틀 동안 너 물리공부 뭐 했어? 속도의 변화량이 왜 AT인지에 대해서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고민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는 거 아니고 그냥 수학적으로 써먹는 겁니다. 써먹는 거. 이거 그냥 써먹는 거야. 이 둘을 곱한 게 왜 델타 V인지를 고민하고 사색하지 말라고. 그죠? 물리는 그런 거 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리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냥 써먹을 수 있게끔 잘 활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잘 봐. 이게 지금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죠. 아까 속도가 뭘 가진 물리량?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라면서 똑같아. 얘가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니까 가속도도 역시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입니다. 총 정리하면 아까 변이, 속도, 가속도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을 지금부터 정하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요. 미리미리 알려줄게요. 봐봐. 자,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이 공식을 방금 소개받은 거거든. 좀 이따가 어디 있어? 가속도 법칙 6번에서 뉴턴이 말한 가속도를 또 배울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이미 공식을 알고 있어요. F는 ma라는 공식 들어본 적 있죠? F는 ma에서 a가 뭐라고요? 가속도라고요. 그래서 가속도에 대해서 정리하면 a는 m분의 f라는 공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가속도를 구하는 두 번째 공식이야. 문제에서 가속도를 구하래. 문제 쫙 읽어봤더니 시간이 나왔어. 속도 변화량 나와 있어. 그럼 첫 번째 1번 공식으로 구하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가속도를 구하래. 근데 문제를 쫙 읽어봤더니 질량 나오고 힘이 막 나와요. 그래서 질량분의 힘으로 가속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가속도의 방향을 엄청 빠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잘 봐. 두 번째 공식에서 힘은 일로 힘을 줄 수도 있고 일로 힘을 줄 수도 있잖아. 그치? 힘도 방향성을 가지는 물리량이야. 그러므로 이 힘이 방향성을 가지니까 가속도가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때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과 일치해요. 봐봐. 이 물체는 왜 빨라지고 있죠? 뒤에서 누군가가 힘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잖아. 그러므로 이 운동에서 가속도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물어본단 말이야. 어느 쪽이야? 오른쪽인 거야.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가속도의 방향도 오른쪽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가속도의 방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물체 운동에서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제 문제를 잠깐 볼게요. 예제 문제. 방금 봤던 게 이겁니다. 어떤 자동차가 오른쪽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자동차의 속도의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속도의 방향. 현재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야. 오른쪽입니다. 하면 돼. 두 번째, 이 자동차의 가속도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오른쪽이죠? 힘이 오른쪽으로 가야지니까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그래서 힘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거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야, 속도의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돼? 점점 빨라집니다.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 그림이 떠오르면 돼요. 근데 두 번째, 이 그림은 다릅니다. 처음에 속도가 겁나 빠르던 자동차,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느려지고 있지만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운동에서 속도의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가속하고 있잖아. 오른쪽이 속도의 방향이야. 근데 얘는 왜 느려지죠?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느려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는 거야. 가속도의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왼쪽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죠. 그럼 어떻게 된다?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냥 3번 듣기.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정리를 빨리 끝내버렸습니다. 가속도에 대해서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결정한 거예요. 뭐 벌써 우리 4번째 개념까지 끝냈습니다. 자, 이제 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힘은 이거 먼저 볼게요. 힘. 그럼 쌤이 가진 힘이 보이나요, 지금? 쌤이 가진 힘이 보여, 안 보여? 방금 너에게 전화가 오겠어. 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눈에 보이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끔 뭘 도입했냐? 화살표를 도입한 겁니다. 제가 아까 화살표로 막 힘을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게 바로 힘을 표시하는 방법이야.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 화살표의 길이가 길면 더 큰 힘을 줬다는 뜻입니다. 요게 F인데 더 큰 힘 줄 거야! F 줄 거야! 그러면 더 큰 힘을 주면은 화살표 길이가 길어지면 더 큰 힘인 겁니다.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결정을 하고요. 화살표의 시작점이 내가 힘을 준 포인트, 힘의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3가지를 화살표를 이용해서 힘에 대한 3가지 요소를 표현을 해요. 방금 말한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을 힘의 3요소라고 불러줍니다. 힘의 3요소라고 불러줘요. 이 3가지를 모두 표현해야 제대로 된 힘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이 힘을 이용해서 3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게 알짜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물체, 내가 나무도막이야. 나무도막의 입장에서 F1이 뭐냐면 나한테 첫 번째로 가해지는 힘. F1이 오른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4N의 힘으로 누가 날 밀고 있어요. 근데 F2 또 나를 또 밀어. 같은 방향으로 화살표의 길이가 딱 절반인 거 보이나요? 몇 뉴턴이겠어? 2N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때 내가 받는 총 힘은 얼마야? 6N이죠. 그죠? 그것을 합성된 힘, 다른 말로 알짜적으로 나에게 작용하는 힘, 알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알짜힘의 크기는 두 힘을 더해서 구한다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자, 힘의 방향이 같을 경우에는 그냥 더해서 알짜힘을 구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자, 어떤 녀석이 나를 오른쪽 방향으로 6N의 힘으로 밀고 있는데 두 번째 힘은 반대 방향으로 2N으로 밀고 있네요. 나에게 이 나무도막에게 작용되는 알짜 힘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이거를 빼준 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4N이 알짜 힘이 되고요. 알짜 힘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겠죠. 다른 표현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큰 힘 방향이 알짜 힘의 방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서 알짜 힘의 크기를 구하고요. 알짜 힘의 방향은 큰 힘 방향으로 작용됩니다 라고 표현해요.
되게 상식적으로 일단 접근하면 돼요. 당연하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F1과 F2의 크기, 힘의 크기가 똑같아. 방향이 정반대야. 이 물체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겠죠. 이때 알짜 힘이 0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알짜 힘이 0이다. 알짜 힘이 0이니까 이 물체는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을 때 뭐에 도달했다? 힘의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힘의 평형. 쌤 집은 52평형에 살아요. 수영도 평형 꽤 잘해요. 그만해? 그만할게요. 자, 누가 졸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자꾸 졸지? 너 이제 몇 평형이야? 안 좋은 척 하죠? 아무튼 알겠어요. 안 좋은 거 알아요. 집중력 흩어질까봐 괜히 한 얘기 알죠? 이런 사람 아닌 거 알죠? 되게 진지한 사람, 엄청 진지한. 됐습니다. 이제 힘에 대한 거, 알짜 힘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소개해 준 거예요. 자, 됐습니다. 6번이요, 벌써. 가속도 법칙은 이미 소개했어요. 가속도보다 A는 M분의 F로 가속도를 구한다. 자, 요 가속도에 대한 공식은 일단 암기를 할 거예요. A는 M분의 F, F는 M을 암기할 거고, 이 가속도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고2 과정에서 나옵니다. 고2 과정에서 배우게 돼요. 근데 우리는 F는 MA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까 알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2번에서 나왔던 게 아까 이거야. 가속도의 방향이 알짜 힘의 방향과 일치한다. 알짜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야 라고 하는 게 여기도 적혀져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7번과 8번 두 개만 하면 됩니다. 등속은 먼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등속 직선 운동만 하고 쉴 겁니다. 힘냅시다. 봐봐. 자, 등속 직선 운동이란 말은 등속. 같은 속도로 간다는 뜻이에요. 자, 등속이란 말 속에 뭐가 숨어 있다? 속력이 똑같다. 항상 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직선이라는 말에도 어떤 의미가 숨어 있어. 직선으로 간다는 건 방향이 바뀐다는 거, 안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거든.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일직선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등속 직선 운동은 방향도 안 바뀌고 속도도 안 바뀌고 속력도 안 바뀌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떨 때 저런 운동이 가능할까? 어떤 물체가 방향도 안 바뀌고 속도도 안 바뀌고 쭉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면은 마찰이 없는 면이라고 가정을 해요. 우리는 마찰력을 구할 실력이 안 돼요. 아직은. 마찰력이 없는 문제만 나옵니다. 마찰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어떤 면에서 어떤 물체가 1m/s라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쭉 가고 있어요. 인터뷰합니다. 야, 너 왜 속도를 1로 유지하면서 쭉 가고 있어? 뭐라 그럴까요? 아무도 나에게 힘을 주고 있지 않아! 라고 합니다. 만약에 뒤에서 누가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 빨라지겠죠? 그죠? 앞에서 누가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 느려지겠죠? 근데 아무도 힘을 주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이 속도를 유지하는 거야. 또 만약에 누군가가 옆에서 빵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가 등속이면서 직선 운동까지 한다는 건 진짜로 아무도 얘한테 힘을 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정리할게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뭐다? 힘이 전혀 가해지면 안 되는 거야. 알짜 힘이 0이어야 하는 겁니다. 등속 직선 운동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알짜 힘이 0입니다. 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등속 직선 운동의 조건이 뭐야? 그런 조건 안 배운대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저랑은 조건 안 세요. 이러지 말고, 그죠? 등속 직선 운동의 조건 그러면 힘이 전혀 가해지면 안 돼요. 다른 표현법으로 알짜 힘이 0이어야 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들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어떤 예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예가 하나 있어요. 엘리베이터.
우리 정신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에스컬레이터로 읽혀요. 틀리는 거야. 엘리베이터는 처음에는 속도가 느렸다가 나중에 점점 빨라져요. 가운데에서는 등속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멈춰야 될 거 아니야. 속도가 느려집니다. 빨라졌다가 등속이었다가 느려져. 계속 속력이 바뀌는 운동을 해요. 걔는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닌 겁니다. 오케이? 엘리베이터는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야. 그냥 가속도 운동합니다. 자, 엘리베이터랑 에스컬레이터는 완전 다른 거야. 에스컬레이터는 한쪽으로 쭉 일정하게 움직이잖아. 그죠? 지금 집에 여러 개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다들 집에 있지 않나? 에스컬레이터.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2층 없어요? 연결 안 돼 있어? 졸지 말라고! 농담이에요. 아무튼, 쌤도 없어요. 됐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만 볼게요. 그래프는, 그래프 처음 설명하나? 처음 듣는 친구들 위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세 번째 듣는 친구한테 미안. 우리가 물리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래프 때문에 어려워요. 자, 모든 그래프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래프 분석법이야. 첫 번째가 직관적으로 그냥 읽기. 읽어볼게. 시간 속력이야. 1초일 때 V, 2초일 때도 V, 3초일 때도 V, 4초일 때도 V, T초일 때도 V. 속력의 변화가 없네. 보여요? 이게 직관적으로 읽은 거야. 이 그래프를 읽어버린 거야. 속력의 변화가 없으니까 등속 직선운동 같은데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읽고 분석한 거야. 됐나요? 근데 이렇게만 읽으면 안 돼. 뭘 해야 된다?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 숨어있는 의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프에서 기울기. 두 번째가 면적입니다. 기울기의 정의는 x분의 y고요. 면적의 정의는 x 곱하기 y로 면적을 구합니다. 자, 여기서 봐봐. 얘는 기울기가 없죠? 기울기 없죠? 기울기가 x분의 y인데, 자, 기울기 분석해 볼게. 자,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냐면, x가 시간이죠? y가 뭐야, y가 속력의 변화량이야. 저게 델타 V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이죠? 좀 아까 본 공식. 뭐죠?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야. 근데 그 기울기가 얼마야, 얘는? 0이죠. 가속도가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속도가 더해지는 양이 없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의미를 가지는 걸 지금 방금 확인했어요.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0이네. 그러니까 등속 직선운동이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면적입니다. 면적은 x 곱하기 y로 구합니다. 두 번째, 면적. 자, 면적이 x 곱하기 y인데 x가 뭐라고요? x가 시간이고요. y가 뭐라고요? 속력이죠. 시간 곱하기 속력이 뭐냐고? 이동거리죠? 이동거리. 그래서 이 면적이 넓이가 이동거리다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 속력 그래프를 딱 주면 직관적으로 읽기도 해야겠지만 가속도가 0이구만. x, t 곱하기 v에서 이 면적 딱 구해서 t초 동안 이따만큼 이동했구만. 이것도 알 수 있다고요. t초 동안 이만큼 이동했구만. 이동거리도 알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그냥 텍스트로 주지 않고 그래프 하나 틱 줘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읽을 줄 몰라. 숨어있는 의미를 분석할 줄 몰라.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 이게 뭐지? 어쩌라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먼저 딱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그래프가, 잘 들어, 모든 그래프가 다 숨어있는 의미가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건 아니야. 시간 속력 그래프만 숨어있는 의미가 두 가지고 나머지 그래프들은 다 숨어있는 의미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하나 보여줄게. 이번에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입니다.
직관적으로 읽는 건 다 똑같아. 공통이야. 1초일 때 1m 같네. 2초일 때 2m 같네. 3초일 때 3m 같네. T초일 때 Sm 같네. 점점 일정하게 이동거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뭐야? 아, 일정한 속도로 쭉 가고 있네 라는 게 느껴져야 돼.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프를 딱 읽고서, 그래프를 딱 보고서 이거 이렇게 운동하고 있구만 하고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그래프를 딱 보고서 이거 물체가 이렇게 일정하게 쭉 이동하고 있구만 이게 그려져야 한다니까. 직관적으로 읽고 그게 딱 그려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찾을 게 뭐야? 숨어있는 의미를 찾을 거야. 기울기를 분석해볼까? 자, 기울기가 뭐니? x분의 y라 그랬어. x가 뭐지? 시간. y가 뭐지? y가 이동거리죠.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뭐야? 시간분의 거리? 속력이죠? 속력이야, 속력. 그래서 얘가 속력이야. 근데 기울기가 속력이래. 근데 기울기가 변해 안 변해? 1초일 때 기울기, 2초일 때 기울기, 3초일 때 기울기. 기울기 어때요? 같은 거야, 이거. 기울기가 변함이 없는 거야. 기울기가 속력인데 속력이 변함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속력의 변화가 없으니까 뭐야? 등속 직선 운동이네. 그치? 됐죠? 그래서 이거 기울기를 분석해서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면은 두 번째 숨어있는 의미 바로 면적을 한번 보자. 면적 x 곱하기 y라 그랬는데 x는 뭐야? 시간이고요. y는 뭐지? 거리죠. 시간하고 이동 거리를 곱한 건 뭐죠? 시간과 이동 거리를 곱한 공식.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시간과 이동 거리를 곱한 공식은 뭐야? 이런 공식은 없어요. 그러므로 면적은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처음 말했듯이 모든 그래프가 둘 다 숨어있는 의미가 둘 다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딱 기울기만,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처럼 이런 거는 기울기만 의미를 가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평형 이야기를 해도 누군가가 자꾸 졸아서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